아들 부부가 해외여행 간 그날, 저는 집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정미화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 삶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직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설거지를 하고 파출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는 밥 한 숟갈 덜어서 아들 입에 넣어줄 생각만 했지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들 옷 사주는 건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제 삶이 더 바빠졌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손주 양육까지 맡았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제가 도와야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손주 유치원 등하원부터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이 저희 몫이었지만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저희 이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다녀올까요? 현수도 이제 유치원 방학이니까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당연히 가족이라는 말 속엔 저도 포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덧붙이더군요. 엄마, 혼자서 집 잘 계실 수 있죠? 너무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가족끼리라는 말 속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까지 돌보며 살아왔던 저는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허락을 받고 너무도 기쁜 얼굴로 손주와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옷을 고르고 비행기 표 예약까지 들뜬 모습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대화를 나누며 웃는 아들 내외와 손주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을 떠나는 날에도 미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제게 손을 흔드는 아들 내외의 얼굴엔 한 점 그늘도 없었지요.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하던 집안에서 저는 괜히 식탁 주변을 정리하고 아들이 쓰던 책상 서랍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급하게 두고 간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충전기나 잘 챙겼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지요. 그런데 자동 연결 상태였는지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과 함께 사진들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에 조심스러웠겠지만 그날은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무심코 올려진 사진들 속에서 저는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서 활짝 웃으며 와인을 들고 있는 며느리, 옆에는 아들이 아이를 안고 있고 뒤편에는 호텔 수영장과 고급스러운 저녁 식탁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나는 그냥 그들의 도구였구나.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없는 이 여행이
이토록 즐거운 일이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히 함께할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 몇 장의 사진과 글귀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고 그들의 여행은 나 없음을 전제로 완성된 그림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다 멈추고 가슴이 먹먹하다가도 다시 허탈해지고 도무지 제 감정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정미화, 이게 정말 얘 인생이니? 처음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늘 자식 먼저, 손주 먼저였던 제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묻고 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마음이 자꾸만 시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언제부터 얘 인생을 멈춰 세워두고 있었던 걸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질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는 없을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70을 넘기고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평생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가만히 입 안에서 되뇌어 보았습니다. 정미화, 그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피부는 많이 주름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예전처럼 곧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의 엄마로만 살아온 저,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리며 정작 제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저, 그런 제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 남은 시간을 또 다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정말로 그래야만 옳은 걸까?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늘 조용히 서 있던 제 삶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방을 정리하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니? 이대로 계속 이 집에 머물고 싶니?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니? 그 대답은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괜찮아. 그리고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자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모아두었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만 간직해왔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평창,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오래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언제나
눈 덮인 산자락과 맑은 공기를 기억 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그곳이 문득 너무도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들에게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며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을 둘러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은 제 손으로 가꾸고 정리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엔 제 물건보다 아들 내외의 물건이 더 많았고 손주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거실의 TV 채널도 식탁 위의 간식도 모두 그들 중심이었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내 물건 하나, 내 자리 하나 마음대로 놓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입던 검은 코트, 몇 번이나 꿰매 입었던 스웨터,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입었던 며느리의 커다란 패딩까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마음도 함께 비워내려 했습니다. 사진첩 속 가족 사진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결혼식 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제 옆에 선 아들, 손주가 태어난 날 눈물 지으며 미소 짓던 나,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앨범 맨 뒤에서 오래된 노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가 젊은 시절 써두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낡은 펜 자국 사이로 수없이 적혀 있던 이름 하나. 정미화, 그 이름은 다른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제가 느꼈던 외로움, 희망,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평창에 조그만 집을 짓고 아침엔 감자국을 끓이고 낮엔 책을 읽으며 살아보고 싶다. 지금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꿈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미뤄둘 이유가 없다는 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중개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허락은 받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허락받을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됐고 며칠 뒤면 이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도 정리하고 평창행 버스표도 예매했습니다. 큰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기장 한 권, 옷 몇 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그게 제가 새로 시작할 인생에 필요한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여 돌아와 따지거나 말릴까봐 걱정되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인생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정미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살, 그 출발을 온전히 제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평창으로 떠나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도 맑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텅 빈 부엌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집, 수십 년을 살아왔던 이 도시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그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하나하나 눈으로 더듬고 손주가 쓰던 책상에 남겨진 낙서도 바라보았습니다. 세탁기 옆에 널어둔 작은 손수건 한 장까지도 그동안 제 삶의 일부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걸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일기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그 마지막 문장은 저 스스로에게도 처음 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엔 처음 느껴보는 유한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흙냄새와 바람결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였지. 제 마음이 먼저 알아본 듯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조그만 부동산 사무소에서 미리 알아본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자락 아래 감나무가 서 있는 오래된 집이었지만 저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단단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하나뿐이라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순간 저는 웃고 있더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전날 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도시처럼 번쩍이는 불빛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게 이렇게도 따뜻하고 소중한 거였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반갑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여기 고향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 말이 나오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속에서 저는 진짜 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고요한 평창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점심에는 감자국을 끓여 먹고 오후엔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졸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했던 어느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아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벨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정말. 받자마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화,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묵묵히 숨소리만 나누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 불안,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고 집도 비워져 있고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대체 왜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단 말은 안 할게. 그냥 엄마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느끼고 계셨다는 걸 우린 정말 몰랐어요. 몰랐겠지. 모른다는 게 때론 가장 무서운 거야.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그 뒤로 아들은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후회에 엄마도 함께 가자고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는 자책, 그리고 자신이 너무 철없었다는 고백까지.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혼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드디어 저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라는 걸요. 아들의 목소리, 그 익숙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 울음소리 하나에도 잠을 설쳤고 웃는 얼굴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제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려는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은 분명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나온 엄마를 향한 아들의 당황과 혼란을 생각하면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마저도 지금의 제 삶 앞에서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지금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설명보다는 거리가 필요했고 이해보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그 익숙함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의 생활은 점점 더 제 몸에 익어갔습니다. 평창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비로소 거울 속 제 얼굴을 또렷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뺨이 조금씩 올라가고 눈과 주름 사이로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제 얼굴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는구나. 미화야. 아무도 듣지 않는데도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손주에게 불리는 엄마,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닌 제 본래의 이름, 정미화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을 부르니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글을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학교 문집에 짧은 글을 올리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그 모든 걸 내려놓았었지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공책 하나를 사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글, 오직 저만을 위한 이야기. 그런 글을 적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됩니다. 가끔은 아들의 연락이 다시 올까 싶어 핸드폰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진동이 울리면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모르는 번호만 떠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전원을 꺼놓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그 어떤 익숙한 관계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실이 지금 제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미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는 매일 조금씩 살아간다는 느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평생 바라던 진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이도 떠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돌아갈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고요한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오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고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 정미화로 살아가겠습니다. 비로소 저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그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가끔은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움이 곧 의존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면서도 거리 둘 줄 아는 법을 기다리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벽장 속에 말려둔 국화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책상 한켠에 놓인 일기장엔 오늘도 짧은 글 한 줄을 남깁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해준 하루 참 고맙다. 이 문장을 쓰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자체로 충분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회관 앞에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따뜻한 차도 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는 거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은 다 그래요. 근데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혼자인데도 괜찮구나 하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뭉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워 낯선 마을을 서성이던 그날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챙겨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제 마음을 제가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잊고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로 잘 살고 있나? 하고요. 저는
이제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분명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도 혹시 저처럼 오랜 시간 누군가의 부모로,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으로 살아본 적 최근에 있으셨나요?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어 말해봅니다. 정미화, 참 잘 살았고,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했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배우자라는 이름 말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공감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이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작은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우리 모두 늦지 않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